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 된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유명하다. 1888년 태어나 1955년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자기계발서는 아직까지 현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아마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공학 분야처럼 기술적인 분야에서조차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기술적 지식이 단 15%만 작용한다고 한다. 나머지 85%는 인사관리 측면의 능력, 즉 성격과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에 의해 작용한다. 인간 본성을 성공 철학으로 집대성한 책, 40년 만에 전면 개정 증보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사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물건의 일종이고 그 돈을 얻으려면 우선 돈을 가진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펜을 1000명만 만들어도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준이 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돈을 주게 될 것이다. 돈은 수단일 뿐 상대는 마음 전체를 당신에게 주는 것과 같다. 낚인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낚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낚시바늘에 미끼로 삼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낚시를 하려면 무조건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사용하여 유혹해야 한다. 벌레나 메뚜기를 미끼로 해서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어대며 이거 먹고 싶지? 라고 해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 상식을 발휘했다. 다른 리더들이 모두 잊히고 난 후인데도 어떻게 그만이 계속 권좌에 남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꼽자면 물고기에 맞춰 미끼를 끼우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지 마라. 만약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아들이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 100m 달리기에서 상대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만이다. 여러분이 아이를 상대하든 송아지나 침팬지를 상대하든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다. 어느 날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헛간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 생각했고 송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고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농장에서 자란 하녀가 길을 지나가다 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송아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그래서 송아지가 손가락 하나를 쪽쪽 빨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헛간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기부한 이유도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아름답고 사심없고 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길 바랬을 것이다. 돈보다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 부탁하여 기부를 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본인 자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행동은 근본적 욕망에서 생겨난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먼저 상대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 된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지독한 가난에 찌들어 시간당 2센트를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했던 앤드루 카네기. 그 역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길뿐임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카네기의 처제에게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편지도 쓰지 않고 어머니가 쓴 편지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아들이 2명 있었다. 카네기는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조카들이 알아서 답장을 쓰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지를 쓰면서 추신에 $5짜리 지폐를 보낸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봉투에는 돈을 넣지 않았다. 당연히 편지에 회신이 왔다.
인간관계의 정교한 기술에 관해서 헨리 포드는 최고의 조언을 남겼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 중 10중 8구는 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 사람들의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업계 종사자조차도 그들 상품의 좋은 점을 말해줄 뿐 상대의 관심사나 상대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자. 대신에 상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상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라. 오늘도 거리에는 수천 명의 세일즈맨이 돌아다닌다. 그들은 지쳐있고 낙담했고 박봉이다.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언제나 우리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을 사안이 있다. 바로 내가 가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 만약 세일즈맨의 서비스나 물건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객은 내가 이것을 샀다 라고 느끼고 싶지, 누군가 나한테 이것을 팔았다 라고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수많은 영업인들이 고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무언가를 파는 데만 평생을 바친다. 고객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노력을 기울이면 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물건은 재고가 없게 될 것이다. 늘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 한다면 이 사실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귀중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이 상대에게도 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남들에게 그게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젓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 아이디어가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게 될 테고,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되고 어쩌면 그것을 두 그릇씩 먹을지도 모른다. 기억하라. 가장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그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언제나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 당신이 바라는 어떤 성공이든 알아서 당신 앞에 놓이게 된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물고기를 낚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